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국제 소식을 영화처럼 전해주는데요. 네. 과연 임주리 기자의 일상을 영화로 치면 어떤 장르인가요? 로맨틱 코미디인가요? 스릴러인가요? 로맨틱을 꿈꾸는 코미디라고. 죄송합니다. 네. 로맨틱이 현재 진행형은 아니에요? 네. 웃음이 나오네요. 예. 네. 뭐 저는 코미디도 없고 로맨스도 없고 액션이 조금 있고요. 네. 스릴러가 좀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임주리 기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BTS가 뭘 어쨌다고 중국 네티즌이 이 난리일까? 아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 방탄소년단, 왜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인 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어허. 어저께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뉴스를 한창 준비를 하다가 네. 저녁에 이 뉴스를 보고 또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BTS가 한 온라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국 네티즌들이 크게 화가 났고 난리가 난 거죠, 인터넷이.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BTS가 모델인 자사 제품들을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뺐다. 뭐 이런 뉴스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시상식에서 했던 수상 소감이 논란이 됐다. 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시상식이고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번에 BTS가 받은 상은요, 벤 플리트 상이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한미 관계의 발전에 공헌을 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고요. 예. 199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벤 플리트가 한국 전쟁 당시 활약한 이제 미국 장군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상자들을 제가 쭉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뭐 김대중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로 좀 정재계 인사들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인 BTS가 수상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이 BTS라는 그룹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그런데 BTS 리더가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뭐 한미 관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고요. 그리고 네. 그 벤 플리트라는 분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네. 장군이라고 하면 지금 이 BTS 리더의 말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국, 미국 양국이 겪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이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 거죠? 정말 좀 황당하시죠. 대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예. 양국, 즉 한국과 미국을 언급한 게 한국 정쟁 당시에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죽었는데 중국군의 예. 희생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 SNS에서 정말 난리가 났고요. 뭐 삼성전자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자 삼성전자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BTS 한정판 제품을 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원래 예정돼 있던 계획이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 타이밍이 딱 이때였던 거죠. 이제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예.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이슈를 의식한 게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나왔죠. 아니, 한일전에서 축구가 우리가 승리하면 당연히 한국 선수들 잘했다, 우리 이겨서 기쁘다 하지. 아, 진 일본 선수의 마음이 뭐 좀 위로하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가수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한 얘기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였고 중국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아미 방탄소년단 팬들 네, 말하죠. 그렇죠. 중국 아미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근데 중국 네티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서 아주 거칠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커졌으니까 이 사태가.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우호를 도모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좀 잠잠해진 모양새예요. 네. 아니, 그런데 그 BTS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도
그 마오라는 뭐 예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전혀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그냥 쓴 말인데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나고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요. 야, 이게 이제 저도 좀 계속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당황스럽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예. 중화 사상, 즉 그 옛날부터 중국, 정확히 말하면 중국 한족은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온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뭐 지금도 있느냐, 옛날 얘기 아니야? 네,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옛날 버전하고는 다르겠지만 뭐 옛날에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다 오랑캐라고 했으니까요. 네, 옛날 그때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사상의 핵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진원지라고 욕을 먹으면서 이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제품을 이용하자 이런 운동이 일고 있을 정도로 이 중국인들의 자국 사랑이 너무나 이제 비합리적 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진 상태인 거죠. 아니 그래도 이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많은 다른 나라 뭐 상황 정보도 접하고 있고요. 온라인 세대이기도 한데 이 중화 사상이 좀 흐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래요? 네,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통 젊은 세대라고 하면 인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권위주의 정부에 좀 반기를 들 것 같은데 지금의 중국 젊은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중국의 Z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거차오 마케팅. 거차오. 네, 이게 거가 중국 전통 문화, 중국만의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차오가 트렌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차오 마케팅은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중국만의 것을 좀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팔고 그런 마케팅을 해야 중국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튀어나가서 이 방금 제가 전해드린 뉴스처럼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나라고 중요한 나라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기도 하고 중국도 그런 방향 국수주의, 쇄국주의적 방향이 결코 이롭지는 않을 텐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국제적 관점에서 봐도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한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싫다 이런 반중 정서를 가진 나라와 그리고 그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중국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 이번 뉴스를 가지고서도 뉴욕타임스, BBC 등 이제 외신들이 BTS는 악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중국인들이 좀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이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국 기자라서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BTS는 사실 중국의 반응에 아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말 독보적인 탑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할 말이 있다면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방탄소년단 정도는 돼야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참 속 터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조차도 신경을 뭐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BTS 정도 돼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좀 상당히 슬프게 들리네요. 그러면 이 주제와 함께 볼 영화도 추천해 주셔야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애국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시장에서도 흥행하려면 애국 영화여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는 항일 전쟁을 다룬 800이라는 영화가 아주 크게 히트를 쳤는데 800. 네, 800이에요. 800명의 뭐 용사가 희생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히트를 쳤냐? 항일 전쟁에서 이거를 고스란히 일본이란 대상을 미국으로 옮긴 겁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을. 그래서 이 영화가 엄청나게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흥행을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못 보니까요. 제가 대신 2017년에 나온 특수부대 전랑 2라는 영화를 좀 들고 나왔어요. 이게 2015년에 1편이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흥행한 후에 2편까지 나왔고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2편 다 흥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특수부대 출신인 주인공이 아프리카에서 테러 집단과 싸우는 얘기입니다. 네. 네, 2편 얘기예요. 어허. 한마디로 약간 중국군이 짱이야. 약간 이런 건데. 람보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중국 람보. 네, 뭐 제가 작품성이 엄청 훌륭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니고, 예. 중국은 정말 우리랑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고 저희가 항상 유심히 살펴야 하는 나라잖아요. 이웃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의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심정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이거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예. 그거를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재미있고 작품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중국을 네. 제대로 알려면 이 영화를 봐야 된다. 네. 어쨌든 임주리 기자가 추천한 영화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법이 없었으니까요. 특수부대 전랑2 주말에 시간 내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역시 빠지지 않는 네. 우리의 그 주연 배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네요. 네. 또 무슨 일 생긴 거죠? 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 지 열흘 만에 네, 지난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랬죠. 열흘 만에 숀 콜리 대통령 주치의가 대통령이 며칠째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성이 없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 주치의가 며칠 전에는 전염시킬 위험은 없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이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그랬었죠. 예, 이제는 정확히 또 음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아하. 네. 최근에 유세도 재개했잖아요. 이거 화면도 막 보이던데. 네. 네. 사흘 만에 퇴원을 했었잖아요. 예. 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뭐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백악관으로 돌아갔는데 예. 이제는 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네. 당연히 마스크를 안 썼고요. 이렇게 활동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음성이란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유세를 시작을 했죠. 마스크를 안 썼는데 마스크를 던지던데요? 막 나눠주던데요? 네, 뭐 정말 저희가 보면 예.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네. 정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당연히 다들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이고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 상태를 과시하는 아주 뭐 오버액션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유세 일정이 앞으로도 줄줄이 잡혀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이 주치의에 대한 비난까지 일고 있어요. 의사로서 그럴 수 있냐?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음성이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에 나간 것, 더구나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대국인 나라의 대통령이 참 그렇게 한다는 게 비판받을 일인데 앞으로 대선 2차 TV 토론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15일에 2차 TV 토론이 잡혀 있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가 나는 화상으로 할 거면 난 그런 거 안 한다. 아하. 이래서 이게 취소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자. 어허. 이렇게 말을 하니 바이든으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날 이미 일정 잡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2일 날 잡힌 3차 토론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바이든 60, 트럼프 40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현재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바이든이 좀 더 높습니다. 예.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무려 86%라고까지 봤어요. 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현장에서 직접 나서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샤이 트럼프들도 다 나오고 네. 이러면. 그래서 트럼프가 활동을 재개해서 뭐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에서 무슨 일이? 키르기스스탄이라면 우리 고려인 네. 1만 8천여 명이 살고 있고 중앙아시아 외교의 주요 협력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도 인연이 깊은 나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네. 중국과는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뭐 우즈베키스탄하고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인들이 한 이 정도 많이 살고 있어서 네. 우리한테도 이렇게 아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인데 네. 이곳이 요즘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지난 9일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가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선거 다시 열기로 했고 소론바이 제옌베코프 대통령이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엄청나죠. 어휴, 그러네요. 그렇지만 혼란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지금 네. 계속 이곳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총선 부정선거 어떤 부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죠? 여당은 물론이고요. 네. 지금 현 제옌베코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즉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다 합쳐서 의석의 90%를 차지한 거예요. 90%요? 네.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이랑 다르다. 네. 유권자들을 매수한 거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폭발을 했고 네. 현재는 이제 야권의 수장인 사디르 좌파로프 애국자당 당수가 일단은 총리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총리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선출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대신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통령의 역할은 대신하겠지만 대통령 몰랐고. 대행이다. 뭐 이런 정확한 명칭은 아닌 거죠.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요구하니까 내려왔다. 이거 참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네, 저도 사실 이 뉴스에 이제 주목하게 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네. 이 키르기스스탄은요.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1991년에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이 독재 아래서 신음할 때 그래도 이 나라는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민주적이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은 나라예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뿌리내린 서방 국가들에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지만 네. 그나마 인근 국가들에 비하면 좀 민주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바로 2005년인데요. 네.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이게 밝혀지면서 튤립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15년간 집권했던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로 대통령을 다시 뽑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자신감이 붙죠. 근데 이때 뽑힌 새 대통령이 5년 후에 2010년에 제2 튤립 혁명으로 또다시 물러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시위가 이니까 이 두 번, 그러니까 뭐 1차 튤립 혁명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2차 혁명 때는 사상자가 있었거든요. 막 대통령이 발포해라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위가 이니까 덜컥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 시위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더 큰 피해를 막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어쨌든 빨리 키르기스스탄이 좀 안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임주리 기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BTS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여러 외교 정책들 또 보면서 한 영화의 대사를 떠올렸는데요. 네. 고마해라. 어머, 저 너무 창피하네요. 말무따이가.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